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부산행과 지옥의 세계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확장하는 연니버스의 좀비 아포칼립스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된 오징어 게임에서 신으로부터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의 사자에 의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는 초자연 현상을 그리는 지옥. 달에 가라앉은 무서운 비밀을 소재로 한 고유의 바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를 무대로 한 하이틴 좀비 서바이벌,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다양한 장르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화제를 드러낸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주목할 만한 대기작까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풀어가는 시리즈 기사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에서 연니버스를 더 넓혔습니다. 지옥은 지옥으로 고지된 인간이 이 세상이 아닌 괴생명체에 죽는다는 괴기한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현상을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인 신진례가 선동하는 대혼란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전세계 시청자가 지옥 연출과 작품에 포함된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연상호 감독이 새롭게 선보인 연니버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서울역, 반도, 방법 재차위에 등의 작품으로 불가항력의 재난이나 위기적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라면 재난을 제대로 마주하며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그려야 하지만 연상호 감독은 혼란스러운 디스토피아 속에서 끓는 인간의 고통과 약한 모습을 무서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서는 천사라 불리는 것이 죽음을 알리며 나타나고 시간이 되면 지옥의 사자가 고지를 받은 인간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그 시연이 지상파로 생중계되면 충격과 공포의 순간으로 사회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과거에 뭔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자신의 행동이 사람의 눈에 악으로 비치지 않았는지 모두가 불안해하며 겁먹고 살게 됩니다. 신진례의 리더 정진수가 선동한 혼란이 훌륭한 지옥의 그림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복잡하다, 뭔가 불쾌해진다라는 이유로 지옥의 시청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고는 해도 거기서 퍼지는 이야기는 너무 현대사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공포 이외의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 있나요? 자유란 인간이 만든 편리한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인간의 자율에 대해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자신이 믿는 것만이 진실이며 진리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정의, 일말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시청자는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신이 뭔지 모르고 흥미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가 인간의 세계라는 것. 인간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나 라는 택시 운전사의 대사는 시청자에게 연상호 감독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디스토피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에 대해 고찰하도록 인도합니다. 연상호 감독은 언제나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왕, 사이비, 창에서는 부조리한 사회구조와 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염력은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의 강제철거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행은 한국의 좀비 영화에 획을 그었다고 포커스되고 있지만 지옥은 좀비보다 인간의 이기심이나 폭력성이 더 무섭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서울역 반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상호 감독은 선인의 희생으로 디스토피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옥의 박지현과 송소연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아기를 지키고 부산행의 공유는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좀비가 되기 전에 열차에서 몸을 던집니다. 반도의 강동원은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소중한 누나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에서 태어난 잔인한 디스토피아가 결국 인간의 희생에 의해 회복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연상호 감독이 작품의 막을 내리는 룰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최규석 작가와 함께 지옥 시즌2 제작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옥 시즌2는 2022년 여름 한국에서 우선 웹툰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OTT 서비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괴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괴이는 세상에는 나오지 못하는 괴이의 저주에 당황한 사람들과 전대미문의 괴이 사건을 쫓는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판타지 스릴러입니다. 무엇보다도 연니버스의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다양한 장르의 영화, 드라마, 웹툰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연상호 감독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일무이하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찬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염력은 흥행면에서는 큰 실패를 해버려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 발현하는 연상호 감독의 신념이야말로 사람들이 연니버스에 열광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잠깐 꽤 어리석은 일이 많은 한국이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꽤 재미있다. 공포영화와 드라마는 특히 일본보다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르다. 애초에 일본인은 좀비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부산행교에 살아있다라는 좀비 영화가 있으므로 여가 시간이라면 봐주세요. 최근 서구 C급 좀비 영화보다 훨씬 재미있다. 한국 좀비는 기본 달리는 시스템입니다. 한국 좀비 연기는 엑스트라에 이르기까지 굉장하고 너무 무서워. 지금까지 다른 좀비계는 기분 나쁠 정도로 서투른 것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봐버립니다. 좀비는 아니지만 지옥도 재미있고 단번에 보았습니다. 빨리 시즌2도 보고 싶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작중에 부산 근교의 좀비 사건으로부터 몇 년 후라고 뉴스 장면이 있다든가 명시해 주었으면 해요. 일본은 광고주의 횡포 때문에 더 큰 투자를 할 수 없어 확실한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 지옥은 지옥으로부터 온 사자보다 인간이 더 무서워서 끔찍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모처럼 일본 기사에서 일본다운 기사가 아닌 정상적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기사는 한국에서도 보지 못한 기사입니다. 댓글 반응 또한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쓰고 있어서 정말 일본스럽지 않은 정상적인 일본을 모처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